동방불패 다들 아시죠? 무협지를 모르는 사람도 동방불패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캐릭터 원작이랑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 큽니다. 원작 소설 이름은 소강호, 김용의 대표작 소강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칩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다면 그 대신 지금의 나를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김용의 소강호는 이 질문에 세 가지 다른 답을 내놓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세 답이 전부 틀리지 않아서 읽고 나서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요. 소오강호의 세계. 강호는 겉으로 보면 단순합니다. 정파는 선하다, 사파는 악하다. 이게 강호의 공식이에요. 근데 김용은 처음부터 이 공식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파가 정말 선한가? 사파가 정말 악한가? 소강호 전체가 이 질문 하나를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해체를 담당하는 게 세 캐릭터예요. 영호충, 악불군, 그리고 동방불패. 그럼 이 이야기 어떤 줄거리가 전개되냐면요. 주인공 영호춘, 정파 명문인 화산파 제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이상한 일에 휘말립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가장 믿었던 스승까지도 결국 등을 돌립니다. 강호는 겉으로는 정의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권력 싸움과 위선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절대 무공, 규화보전을 둘러싼 싸움이 있습니다. 이 무공을 차지하기 위해 정파든 사파든 가리지 않고 서로 물어뜯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승이었던 악불군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강호 최강자 동방불패와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국 영호충은 깨닫습니다. 이 세계는 정파냐 사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는 걸요. 먼저 가장 유명한 캐릭터 동방불패부터 갑니다. 동방불패는 규화보전이라는 무공을 수련해서 강호 최강이 됩니다. 이 무공의 조건이 독특합니다.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스스로 희생해야 해요. 무협 설정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이 설정을 접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힘을 얻은 거구나. 그 대신 인간성을 잃었겠구나. 근데 원작은 조금 다릅니다. 원작에서의 동방불패는 이렇습니다. 규화보전 수련 이후 여성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교단 운영은 부하 양년정에게 맡깁니다. 방 안에서 자수를 놓으며 지냅니다. 양년정을 총애하고 집착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냅니다. 전투 중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해지자 목숨을 걸 정도로 감정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원작이 이 관계를 어떻게 그리느냐입니다. 김용호는 이 관계를 아름다운 사랑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그립니다. 기괴함, 불균형, 절대무공이 인간을 어떻게 변형시키는가의 사례.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감정은 순수한 사랑보다 왜곡된 집착에 더 가깝게 묘사됩니다. 즉, 감정은 남아있지만 그 형태가 변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캐릭터를 조금 다르게 읽었습니다. 동방불패가 힘을 손에 쥔 이후 뭘 했냐면요.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어요. 조용히 한 사람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해지자 결국 그를 위해 모든 걸 걸게 됩니다. 그 감정이 집착이든 사랑이든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동방불패가 인간성을 잃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바꾼 이후에도 끝까지 감정을 버리지 못한, 그래서 더 비극적인 인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 캐릭터의 진짜 비극이 나옵니다. 자신을 바꿔서 힘을 얻었는데 그 힘으로 결국 원했던 건 조용히 사랑하며 사는 삶이었어요. 처음부터 그걸 원했던 거라면 그 선택이 없었어도 됐을까요? 이 질문에 소설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는 겁니다. 영호충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 좀 이상합니다. 술을 달고 삽니다. 스승한테 맨날 혼납니다.
규율을 잘 안 지킵니다. 근데 계속 끌립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강호에서 명성에 집착하지 않아요. 강호에서 명성은 곧 권력이고 생존입니다. 근데 영호충은 그걸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겨요.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정파든 사파든 소속은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영호충의 자유는 그냥 제멋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에요. 스승에게 오해받고 사문에서 쫓겨나고 강호 전체에서 손가락질을 받아도 자기 기준을 안 바꿉니다. 그 대가가 엄청난데도요. 영호충은 도덕을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도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끝까지 의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강호에서 가장 불편한 존재였던 겁니다. 악불군, 소강호에서 가장 섬뜩한 캐릭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쁜 사람처럼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화산파의 수장이호, 강호에서 덕망 높은 군자로 통합니다. 말을 잘합니다. 논리적입니다. 도덕적으로 들리는 언어를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실체는 뭐냐면 무공을 원했어요. 그 무공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강호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여기가 이 캐릭터의 핵심입니다. 악불군은 욕망을 숨긴 사람이 아니에요. 욕망을 도덕으로 번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그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도덕의 언어로 포장해서 내놓습니다. 그 포장이 너무 정교해서 주변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요. 영호충조차 처음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악불군은 정말 위선자인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산물인가? 강호에서 정파 수장이 되려면 도덕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보이려면 속내를 감춰야 합니다. 악불군은 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위선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 세계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위선이었고 그걸 너무 잘하다 보니 결국 자기 자신도 그 포장지 안에 갇혀버린 인물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악불군은 스스로를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세 사람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한 이야기입니다. 동방불패는 모든 것을 걸고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이 필요 없다는 걸 가장 늦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악불군은 욕망을 숨긴 게 아니라 욕망을 도덕으로 바꿔 말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영호충은 아무것도 완전히 가지지 못했지만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강호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버렸을 때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되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의 나는 이미 무엇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걸까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소설이 읽히는 이유라고 봅니다. 강호라는 세계는 달라졌지만 이 질문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저를 무협지 작가가 되고 싶게 만든 첫 번째 작품이자 가장 깊은 충격을 준 작품이 바로 소강호였어요. 반세기 전에 이런 소재를 다루면서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김용을 무협소설의 거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김용의 작품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또 다른 작품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 감정 그대로 이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동방불패와 소강호에 과몰입할 수 있도록 창작곡을 만들었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걸끝 위에 서 있던 밤 모든 걸 바꿔버린 선택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서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었지. 강해진다는 건 잃어가는 일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남아있는 건 너 하나. 이 손에 쥔 모든 것보다 놓지 못한 게 더 무거워. 이름도 모습도 바꿔가며 끝까지 올라왔지만 정작 원했던 건 그저 곁에 있는 하루였어. 멀어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사라지지 않는 마음. 다 버렸다고 믿었는데 끝내버리지 못한 너. 이 모든 힘의 끝에서 나는 처음을 떠올려. 만약 그날로 돌아간다면 다시 같은 선택을 할까? 아니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렀을까? 강해진 내가 가장 약해지는 순간 그건 언제나 너를 떠올려.